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오늘 오이를 심을 건데 화분에다 심을 겁니다. 화분에. 오이를 보통 옥상이나 주택에서 화분에다가 심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밭에 심어 먹는 것보다 뒤지지 않게 잘 심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방법은 밭에 심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오이는 2주 전에 거름을 듬뿍 넣어 가지고 발효시킨 2, 3주 전에 해놓은 거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오이 모종 한 개에서 최하 20개 이상 30개씩, 그래서 오이 모종 한 3개만 심으면 60개, 오이 모종 5개만 심으면, 보통 오이 모종 한 4, 5개씩 심으시잖아요. 100개까지 따면서 100개, 그래서 오이 모종 5개로 한 100개 따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을 놓치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이를요, 이거 엄청나게 큰 대농하시는 분, 막 오이 전문가한테 제가 그 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이 전문 농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받으시면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됩니다. 오이 심는 방법, 그 다음에 오이 숨치는 방법, 여러가지, 오이를 계속 많이 따먹는 방법. 오이는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라요. 한 달이면 그냥 다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오이가 거름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것도 열매가 많이 위에서 오이가 열리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 유박거름을 한 반삽 정도를 넣어줍니다. 한 반삽 정도. 이렇게 반삽을 넣는다고 해서 가스 피해 없습니다. 왜냐면 화분이 꽤 높기 때문에 이 거름을 갖고 오이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은 밭에 심을 때도 요 방법 비슷하게 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호박처럼 하셔도 되고, 그냥 오이는 거름 상태만 좋다면 그냥 일반 텃밭작물처럼 그냥 두둑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밭고랑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밑거름을 넣어놓기, 아까 유박거름은 가스가 안 빠진 건데 했어도 잘 자랍니다. 이쪽에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심은 건데 전혀 가스 피해 없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이도 천근성이에요. 뿌리가 옆으로 뻗습니다. 낮게 뻗고 옆으로 뻗는데, 밑에다가 넣은 거름이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흙 속에 수분을 타고 거름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서 수분을 타고 이동해서 밑거름이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거름이 가스가 잘 빠진 좋은 거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이는 모종이 다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 안 다치게 잘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꽉꽉 누르지 마세요. 꽉꽉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지대를 세워볼 거예요.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오이를 여기에서 화분 한 개당 오이 지지대 하나씩 세워가지고 실컷 따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굳이 땅에다 안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이 지지대를 이렇게 오이 하나당 한 5개씩 꽂으면 됩니다. 5개씩 이렇게 끈으로 여기서부터 빙글빙글 이제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로 끈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오이는 보통 계속 원줄기 재배를 하기 때문에 계속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라니망에다 이렇게 키워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심었잖아요. 이 오이를 키워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다 옆으로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도심이나 주택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주대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대박이에요. 네, 오이는 심고 나서 35일이 되면 35일이 지난 오이 잎은 자기 할 일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일이 지난 잎은 따주셔야 되는데, 이제 오이가 이 안에서 자라겠죠. 그럼 오이 순을 끄집어내 가지고 오이 줄기를 바깥으로 유인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려주면서 계속 키웁니다. 이게 1m 20짜리 고추대인데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나오는 줄기를 바깥으로 유인해서 뒤로 돌려가지고 계속 감아주세요. 계속. 그러면 오이가 여기서 새카맣게 열립니다. 자, 오일이 지금 이제 심고 35일이 딱 되면은 뭘 해주시냐면, 35일째에 밑에 오이 잎을 하나씩 딸 때마다 위에 오이를 하나씩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이 전문 농가에서 오이
하나 딸 때마다 밑에 잎을 하나 정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맨 밑에 줄기에서부터 계속 잎을 제거하다 보면 나중에 밑에는 이제 뼈라님이 됩니다. 뼈만 남아요. 쭉 올라오다 보면 계속 밑에는 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잎이 이제 나중에 막 여기까지 다 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맨 밑에 잎을 빨리 따주면 오이가 위에 잎들이 또 새로운 잎들이 자라가지고 다시 광합성을 해갖고 오이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마에 녹균병도 안 오고 훨씬 좋죠. 흙탕물이 튀거나 그런 병이 오니까. 그런데 백다다기 오이는 보통 어미줄기에서 원줄기에서 오이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원줄기를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가 이렇게 고추대 사람 허리 높이만큼 이만큼 왔을 때 여기에서 아들줄기를 서로 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이. 제가 한 번도 알려드리지 않은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릴 건데, 올해는 어떻게 해보시냐면 두 가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원줄기만 키우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줄기가 옆으로 이렇게 삐져 나오잖아요. 아들줄기가 옆으로 나오면 아들줄기는 무조건 다 잘라버리세요. 모조리. 그리고 원줄기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원줄기를 끝도 없이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들줄기 다 잘라버리고 원줄기만 계속 빙글빙글 계속 감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감았죠. 그 오이를 막 땄습니다. 밑에서부터 따기 시작해요. 따서 밑에 잎을 땄어요. 그럼 나중에 잎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뼈대만 남습니다. 줄기만 남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한 바퀴를 또 돌립니다. 계속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이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감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면 뭐가 좋냐면 장마 때 병아리를 좀 덜해요. 땅에다 심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계속 빙글빙글 돌려줘서 원줄기만 계속 키우는 방법. 그러면은 화분 하나에서 20-30개씩 따먹을 수 있습니다. 원줄기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원줄기를 뭐 무한정 30마디가 될지 40마디가 될지 몇십 마디가 될지 모릅니다. 그냥 자라날 때까지 계속 원줄기만 계속 키우는 겁니다. 왜? 오이는 백다다기 오이는 다다기 그냥 마디에서 열린다고 해서 백다다기 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계속 키워 먹다가 사람 허리 높이쯤 왔을 때 아들줄기가 하나가 나오면 요 사람 허리 높이까지는 밑으로 아들줄기 다 잘라버리고 허리 높이에서 나온 오이 아들줄기를 받아가지고 원줄기하고 같이 또 돌려주는 겁니다. 원줄기가 돌아가는 동안에 아들줄기를 다시 또 밑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원줄기하고 아들줄기 하나 받아가지고 원줄기하고 같이 키우는 방식이 있고 원줄기만 계속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키우시는 분들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이는 장마 전에 본전을 뽑아야 돼요. 이게 오이가 더위하고 장마에 굉장히 약합니다. 35도 막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성장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오이는 한 25도 막 요 정도 때 한 28도 막 이럴 때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35도 되면은 성장이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본전을 뽑아 먹어야 되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원줄기를 받아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줄기가 키우는 도중에 여기서 아들줄기가 옆으로 나왔다. 무조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줄기가 나오면 아들줄기에서 영양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오이 원줄기가 안 자랍니다. 밑에서 잎 하나 따주고 오이 하나 딸 때 밑에 잎 하나 따고 오이를 위에서 하나 땄다. 그럼 밑에 잎을 따는 거예요. 또 위에서 오이를 땄다고 밑에 잎을 또 땁니다. 계속 밑에서부터 따 올라가는 거예요. 오이가 첫 열매가 열리면 그거를 뭐 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따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첫 열매를 따게 되면은 생식성장을 하기 때문에 모종이 좀 덜 크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오이는 빨리 수확을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첫 열매조차도 귀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6월 중순 이전에 빨리 수확해서 먹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열리면 첫 걸음을 유박걸음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기농이니까요. 그리고 15일마다 한 번씩 계속 웃걸음을 유박걸음을 올려주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달이 되면은 모종을 빨리 구해가지고 모종 가게 가서 다시 캐버리고 다시 심으면 1년에 2번을 연속으로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을 6월달에 뭐 웬만해서 다 파니까요. 못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미리 한 5월경에 다시 파종해가지고
오이 모종을 다시 먼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왕겨가 섞여 있는 좋은 거름으로 했기 때문에 왕겨를 한 이 정도 화분에다 할 때 한 30% 정도 섞어 가지고 좋은 거름으로 해서 하더라도 왕겨를 섞어서 하세요. 왕겨를 준다고 해서 왕겨가 가스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다. 왕겨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면서 좋은 성분들을 여기다가 유익균들을 주기 때문에 왕겨 농법은 정말 유기농 농법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들순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들순을 받을 때는 원줄기를 25마디에서 대략 적심을 한 다음에 원줄기를 잘라버립니다. 25마디까지 오면. 그리고 원줄기를 못 자라게 한 다음에 아들줄기 세력을 다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줄기를 키우실 분들, 허리 정도 높이에서 아들줄기를 중간에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원줄기를 끝에서 한 25마디, 30마디 안에서 잘라내서 다시 아들줄기에 영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물로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종을 심고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저는 매일 줍니다. 매일. 물로 크는 작물이기 때문에 초기 성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달 동안 물을 끊임없이 주세요. 그래서 오이가 구부러지는 이유는 거름이 부족해서 그러고요. 오이가 막 중간에 이렇게 막 꼬부라지잖아요. 그건 거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쓴 게 있습니다. 막 써요. 그거는 물을 안 줘서 쓴 거예요. 오이는 35일에서 40일 자라면은 광합성 능력을 못해요. 떨어져요. 그래서 35일에서 40일 지난 잎들은 빨리빨리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빨리빨리 따가면서 올라가는 아주 그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키우면은 이런 정원 같은데 구통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화분 2개만 갖고도 여기서 40개 따먹을 수 있다니까요. 오이 50개까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25개씩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안 하실 분들 같은 경우 돌릴 때 한 바퀴씩 더 감아주는 겁니다. 한 바퀴씩 더 감아주면 케이블 타이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케이블 타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오이 심는 방법, 오이 원줄기 재배, 오이 거름 주는 방법 등등 오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또 오이가 자란 다음에 또 한번 오이 순을 갖고 줄기를 갖고 한 번 더 순치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것들은 꼭 소개를 여러 번 해드리잖아요. 제가 이거는 광고를 진행했던 건데요. 오늘부터 처음 텃밭 가꾸기라는 책, 요번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엄청 많이 사셔가지고 작가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텃밭 주인 구독자님들이 많이 사주셨다고. 근데 구독자님들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처음 텃밭 가꾸기.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걸 받아보시고 보니까 초보자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예? 본잎이 한두 장 났을 때부터 부지런히 솎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4월 중순에 솎아주세요. 이게 디테일하게 초보분들이 보고 농사를 할 수 있게 그림과 만화로 해가지고 다 디테일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광고를 진행했던 책인데 너무 반응이 좋고요. 구독자님들이 고맙다고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석동현 작가님인데 되게 이 책을 만드는데 인생의 모든 혼을 다 여기다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잘 만들었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오히려 이 책이 더 좋으면 좋았지 이게 절대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거의 웬만한 농사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댓글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공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누르시고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텃밭 가꾸기. 제가 광고를 진행하고 나서 너무너무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좋은 제품이라든지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면 고맙다고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요. 제가 광고가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막 100개가 들어왔다 칠게요. 저는 그 중에 2개밖에 소개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제가 광고를 다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98% 다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증을 안 한 것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고 지금 농사책에서는 판매에서 지금 거의 막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급하실 때는 요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오늘부터 처음 텃밭 가꾸기 한번 사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